안녕하세요. 몽글아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년필 보관함에 보관해둔 그 15구의 만년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1번으로 소개를 해드릴 만년필은 이 펠리칸 M815 메탈 스트라이프 블루 만년필입니다. 이거 제가 작년에 제 생일 때 제 생일 선물로 제가 산 만년필이에요. 사실은 이 M200 만년필을 사고 나서 다음에 바로 산 게 이 M815인데 이걸 써보니까 M800 라인이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생일 기념으로 M800 라인 하나 사야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그 생일 근방에 얘가 출시가 됐고, 얘는 이제 뭐 되게 오래전에 그 블랙 컬러가 나오고 나서 되게 오랜만에 나온 시리즈여가지고 얘가 조금 더 희귀성이 있고 또 예쁘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얘는 안에가 황동으로 돼 있어가지고 살짝 무게감이 있거든요. 이 기본 M800 라인보다는 살짝 바디가 무거워요. 근데 저는 제가 예전에 손목이 너무 약해가지고 이 무거운 만년필 잘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얘를 쓰다 보니까 적당히 무게가 있는 만년필이 오히려 쓰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장시간 필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그 무거운 만년필을 쥐었을 때 적당한 그 무게감에서 느껴지는 필감이 또 좋아요. 그래서 이 만년필을 제일 많이 쓰고 있고, 저는 비닙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 첫 비닙인데 제가 비닙을 써보고 나는 비닙을 좋아하는구나, 그것도 펠리칸의 비닙을 좋아하는구나를 좀 깨닫게 된 만년필이에요. 일단 잉크가 너무 시원하게 나오고 진짜 부드럽습니다. 왜 버터필감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버터필감, 그리고 잉크 콸콸. 그래서 이게 제가 약간 태필이고 굵게 쓰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버터필감에 잉크 콸콸, 잉크 흐름이 좋은 만년필을 좋아한다는 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만년필을 가장 잘 쓰고 있어요. 이게 되게 색감이 질리지 않고 세련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최근에 드린 만년필인데, 얘는 이제 아무래도 클래식하다 보니까, 클래식 라인이다 보니까 골드 트림이고 투톤닙이에요. 사실 펠리칸의 투톤닙 갖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고른 것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올해 들어서 처음 산 만년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죠. 얘도 비닙이에요. 이거를 815가 있는데 왜 샀냐, 사실상 같은 라인이죠. 800 라인인데 제가 요새 이제 신년이 되고 나서 사주에 굉장히 몰입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꿈이 작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 사주에는 이 목이 부족하대요. 근데 사실 이 목이라는 게 표현하고 뭔가 내 안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정리하는 그런 기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가가 되려면은 어떻게 보면 그 생각을 끄집어내 갖고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운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운하기 위해서
그 초록색 배럴의 만년필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나무 배럴이 베스트긴 해요. 그 그라폰 파보카스텔 클래식 라인 같이 아예 배럴이 나무인 것도 좋은데 그거는 비닐을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취향은 비닐이기 때문에 이 펠리칸의 이 초록색과 스트라이프 만년필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역시 제가 좋아하는 펠리칸 비닐이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제일 많이 쓰는 두 번째 만년필이 되었어요. 다음에 소개할 만년필은 이 몽블랑 80일간의 세계일주입니다. 이 만년필은 몽블랑 80일간의 세계일주 그 시리즈 중에 세 번째 에디션이고요. 이제 그 소설에서 마지막에 요코하마에서 런던으로 돌아오는 일정을 나타내고 있는 만년필이고 이게 이제 이 몽블랑 상징 엠블럼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에디션마다 다른 모양으로 들어있는데 걔가 그 주인공이 포커를 치다가 내기를 해가지고 80일간 세계일주를 떠나게 되는 얘기거든요. 그 소설의 내용이. 그래서 이거 보면은 그 포커 카드에 있는 상징들이 들어있어요. 뭐 스페이드라든지 클로버라든지 다이아라든지 그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하트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에디션은 증기기관차가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악당들한테 쫓겨가지고 그 기차를 끊는 내용이 그 에피소드에 있는데 그거 체인을 끊는다는 상징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크기가 145 크기예요. 듀에 클래식이기 때문에. 듀에 클래식은 그 듀에라는 게 이 두 가지 소재가 다른 거를 같이 사용했다라는 뜻이래요. 서로 다른 소재가 혼합된 것의 의미 프랑스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플래티넘이고 여기는 이제 고급 레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 안에 열기구가 인그레이빙 돼 있어요. 80일간의 세계일주 상징이죠. 그래서 이건 F립인데 저는 사실 M립을 써보고 싶었거든요. 몽블랑 M립이 진짜 부드럽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서 판매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그날 딱 이렇게 사서 들고 오고 싶어가지고 F립을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듀에 클래식은 충전 방식이 컨버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컨버터가 들어있고 몽블랑의 컨버터는 이렇게 돌려야만 열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잡아 뽑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세트로 구매했던 콜블루 컬러를 전용 잉크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게 조금 무거워가지고 많이는 안 쓰고 그냥 간단한 필기를 할 때 쓰는데 남편이 저한테 선물해준다고 사놓고 자기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만년필은 원래 개인 맞춤형이잖아요. 자기의 필각과 필압과 그런 거에 다 길들여지는 건데 남편이랑 같이 써가지고 얘가 누구 거라고 말하기가 이제 약간 애매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캡에 아름답게 80일간 세계일주의 상징인 증기기관차의 내용들이 이렇게 인그레이빙 돼 있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디테일을 가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해요. 근데 뭐 좋은 만년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나중에 좋은 작품을 쓰는 작가가 되기 위해서 작가 에디션을 한번 구매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몽블랑 마이스터 스틱 146 르그랑 만년필입니다. 얘도 F 닙인데요. 이것도 제가 선물 받은 거라서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이 마이스터 스틱은 투톤 닙입니다. 14K이고요. 진짜 잉크 흐름이 좋더라고요. 완전 펑펑 나오거든요. 근데 149를 썼을 때, 제가 그때 진짜 만년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었는데도 와 진짜 필감이 좋다라고 느꼈었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선물 받은 거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만약에 제가 고를 수 있었으면 149를 사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것도 좋아요. 가볍고 잉크 흐름이 좋고 딱 정말 클래식합니다. 한번 아까 그 80일간 세계일주부터 한번 써볼게요. 제가 이거 처음에 소개할 때 캡을 뒤에다 꽂았더니 되게 많은 분들이 놀라셨다고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안 꽂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에디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각거리기도 하고 잉크 흐름이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쁘고, 얘는 146 르그랑이고요. 얘는 피스톤 필러 방식으로 충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잉크창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잉크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써볼게요. 얘가 좀 박한 잉크를 넣어가지고 이런데, 몽블랑 잉크 넣으면 진짜 콸콸 쏟아져요. F닙인데도 M닙 정도의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몽블랑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 봐요. 제가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몽블랑이 모차르트라고 가장 작은 게 시작이고, 그 다음이 클래식 145 크기고요. 그리고 르그랑 146이고 가장 큰 게 149. 이렇게 사이즈가 커집니다. 저는 요거랑 요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제가 본격적으로 만년필 생활을 시작하게 된 만년필인데요. 얘는 오로라 만년필이에요. 오티지아라는 시리즈인데 88 모델을 이제 베이스로 하고 있고 한정판이에요. 그래서 얘가 그 빙하라는 만년필의 약간 하위 버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약간 물빛이 나는 그런 디자인 특색인데, 오로라는 약간 설탕 배럴이다 라는 그런 별명이 있어가지고 약간 내구성이 약해서 밖에 잘 많이 들고 다니지는 않고 있어요. 워낙 소문 때문에 무서워서. 이 부분이 많이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잉크창 있는 부분. 그래서 집에만 있는데
오로라는 사실 연필 같은 사각임으로 유명한 만년필이에요. 이탈리아 브랜드고. 그래서 그런지 정말 그런 사각사각 거리는 연필을 쓴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얘는 엠립이고요. 왜 언제 이렇게 했지? 저는 사실 약간 굵은 만년필을 좋아하는데 엠립도 저한테는 좀 얇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펠리칸 F립 같아요. 아무튼 되게 시원하고 연필 같은 사각임이 재미를 주는 만년필입니다. 펠리칸 F립이 있으니까 한번 바로 비교해볼까요? 펠리칸 M200 골든 라피스 모델인데요. 제가 사실 원래 골든 라피스 잉크를 먼저 샀다가 이게 뒤에 나와가지고 이걸 사려고 했는데 진짜 빠르게 B립, M립 이렇게 다 품절이 돼가지고 그래 펄잉크를 넣어서 쓰는 건 아니다 싶어갖고 F립을 구매를 했는데 F립이라서 그런지 잘 손이 안 가요. 만약에 B립을 샀으면 골든 라피스를 넣어갖고 막 아끼지 않고 펑펑 썼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제가 오로라 M립을 쓰면서 펠리칸 F립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비슷하지 않나요? 그때 제가 이거 사면서 그 펜로그 사장님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M200 거치지 말고 M800으로 가라고 막 그랬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왜냐면 이 M200이 스틸립인데 가격이 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고시생의 만년필이다 해가지고 이게 잉크가 피스톤 필러 충전 방식이고 워낙 충전량도 많고 가볍고 이래서 고시생들이 쓰기 좋다라는 소문이 나 있는데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색의 잉크를 넣어놓고 다양한 만년필을 쓰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잉크 양이 그렇게까지 저한테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잉크가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는 얘만 막 죽자고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렇다. M200을 패스하고 M800으로 바로 가는 것도 완전 동의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펠리칸 M605를 사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톨토이즈 쉘을 사고 싶었는데 이제 그게 제가 좀 뒤늦게 알게 돼가지고 구매를 못하고 지금은 이제 거의 구할 수 없는 아이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계속 안 미쳐가지고 약간 비슷하게 생긴 애를 사자. 그래서 이제 얘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사이즈가 M400보다는 좀 클 텐데 M400이 M200이랑 크기 바디 사이즈는 같거든요. 그래서 M400보다는 큰데 그래도 제 기준에는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요. 제가 약간 대형기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사이즈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어쨌든 되게 세련되고 예쁜 만년필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펠리칸 너무 비닙만 사는 것 같은데 비닙이고요. 역시 뭐 비닙이니까 좋죠. 그래서 그냥 약간 지금은 좀 길들이느라고 잉크름 좋은 걸 넣었는데 나중에는 좀 색깔 변화를 볼 수 있는 뭐 히노키 잉크라든지 그런 잉크들을 넣어서 쓰려고 합니다.
있고, 이거는 제가 처음 샀을 때는 진짜 최애라고 엄청 얘기했던 스크리보 만년필인데요. 얘가 이제 전설의 만년필이라고 하는 오마스 만년필의 기술자들이 이제 오마스가 없어지면서 그 기계들, 만년필을 만드는 기계들을 들고 나와가지고 창업한 이탈리아의 만년필이에요. 새로 생긴 브랜드죠. 스크리보라고. 아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오마스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사본 건데, 마침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블루 계열 톤이 나와서 구매를 했어요. 지금은 많이 가격이 인상돼가지고 조금 비싼 편이긴 한데, 그 중에 이제 이 스크리보도 3가지 라인업이 있거든요. 필이랑 라도타랑 피우마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얘는 라도타예요. 그래서 약간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스크리보를 탐색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라도타를 많이 고르고, 정말 그거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사고 싶다면 피우마를 사고, 그냥 끝판왕으로 가겠다 하면 이제 P를 고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얘를 골랐고, 근데 얘가 좀 사연이 많아요. 얘가 오자마자 이 클립이 떨어져가지고 수리 보내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충전하다가 이 피스톤이 풀어져가지고 또 보내고, 하여튼 자주 이렇게 옆에다 놔두고 쓰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주 쓰는 펠리칸한테 이제 밀리게 된 거죠. 하지만 여전히 좋아하는 만년필입니다. 이때도 제가 F닙을 사겠다고 했었는데 F닙 품절됐다고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M닙이나 EF닙을 바꿀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M닙을 바꿨는데, M닙으로 바꾸길 훨씬 잘한 것 같아요. 저는 굵은 립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스크리보 만년필이고요. 대형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파이로트랑 세일러 만년필들을 좀 가지고 있는 편인데요. 세일러 만년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베일리오 가을 랑꽁뜨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베일리오부터 보여드릴게요. 얘가 제가 그 21K 만년필은 어떨까라는 그 궁금증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21K 만년필을 써보자 해서 이제 고른 건데, 갑자기 이 색깔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이게 펄민트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됐는데, 이때도 제가 펜촉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F닙을 고릅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 배럴에다가 잉크를 깔맞춤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좀 여리여리한 녹색 계열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저 잘 안 보여요. F닙이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자꾸 제가 이제 뭐 소매로 스치는지 자꾸 번지네요. 아무래도 왜 안 나오지? 여리여리한 색깔을 넣어서 쓰고 싶은데 F닙이다 보니까, 일제 F닙이다 보니까 좀 더 가늘게 나오긴 해요. 근데 제가 가는 거는 진짜 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헛돈을 안 써요. 근데 왜 사람들이 자기는 테필파다 그래가지고 테필만 막 사다가 갑자기 또 세필이 궁금해가지고 세필을 사고, 그러면서 거의 모든 종류의 립을 갖추게 되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얘는 디자인이 예뻐서
얘를 산 다음에 얘하고 그 배럴하고 딱 맞는 잉크를 사고 싶어가지고 잉크도 엄청 사게 만든 그런 만년필입니다. 얘는 세일러 만년필 중에 프로기어 슬림 라인이고 가을이라는 만년필이에요. 그 사계절 시키오리라는 라인업 중에 가을입니다. 원래는 은혜 갚은 학이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그걸 사려고 했거든요. 덴토마 시리즈인데 그걸 살까 하다가 걔가 이제 약간 파스텔 톤의 푸른색 배럴을 갖고 있는 만년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럴하고 비슷한 계열색을 넣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너무 한정되지 않을까, 잉크를 사용할 수 있는 게 한정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약간 이런 아이보리 톤을 고르게 됐어요. 이번에 MF닙 한 종류만 있고요. 되게 가볍고 작고 예뻐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 랑꽁뜨레 만년필인데요. 이건 사실 약간 포켓펜이에요. 이거는 제가 남편이랑 커플 만년필 하고 싶어가지고 구매하게 됐고요. 얘도 MF 한 종류입니다. 얘가 그 미도리 A7 노트 있잖아요. 얘랑 크기가 딱 맞아요. 그래서 걔랑 세트로 하려고 구매를 하게 됐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저의 그 미도리 A7 노트인데요. 얘를 여기다가 딱 꽂아가지고 다니려고 아이템들을 갖췄어요. 이런 식으로 가지고 다니려고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자주 들고 다니면서 노트 기록을 하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매를 했고, 남편 거는 라핀이라고 흰색 캡에 약간 회색깔 마블 배럴로 되어 있는 만년필이 또 있어요.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이 만년필이에요. 예쁘죠? 저는 처음에는 저 디자인이 훨씬 네이비가 더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볼수록 얘가 예쁘더라고요. 깔끔하고. 근데 얘는 되게 작은 그 미니 사이즈 컨버터밖에 안 들어가서 사실 잉크 용량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긴 해요. 자주 충전해줘야 돼요. 하지만 작고 고급스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걸 보고 아, 나도 똑같이 세팅하고 싶다 해가지고 똑같은 라인에서 다른 색을 산 거죠. 그리고 세일러는 다 보여드린 것 같고 파이로트로 한번 가볼까요? 파이로트는 제가 이제 커스텀 74 라인 2개랑 823이랑 그 매트 블랙 캠리스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워낙 캠리스는 유명하니까. 이거 제가 그 만년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구매를 했어요. 제가 베스트펜 가가지고 써본 것 중에 필감이 좋다고 느꼈던 게 몽블랑 149랑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몽블랑 149는 비싸니까 얘를 구매를 하게 됐는데 엠립입니다. 정말 엠립을
이걸 사기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만년필을 딱 하나만 드리고 싶다 하신 분 계시면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좀 가격은 있어요. 가격은 좀 있는 편인데, 얘가 18K 립이고요. 금립. 필감이 진짜 좋습니다. 부드럽고 사각이고, 그리고 이렇게 볼펜처럼 딸깍하고 누르면 나오는 방식인데 립마름도 없어요. 그래서 쓰려고 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얘 단 하나의 단점이랄까? 그거는 콘 40밖에 안 들어가서 컨버터가 잉크 충전하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냥 주사기 있으시면 쓸만하고요. 요게 약간 호불호 갈리는 부분인데, 이 클립이 이제 여기 이 부분에 있는 게 좀 많이 좌지우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선택할지 말지를 생각할 때. 근데 저는 이게 그렇게 크게 거슬리지 않아가지고 얘를 구매했고, 되게 무광이라서 그런지 시크해요. 질리지 않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남자분들 중에 필기구에는 크게 관심이 없지만 약간 멋스러운 펜을 하나 갖고 싶다 하시는 분한테 선물하기 좋고, 아니면 사무실에서 만년필 쓰는 거 조금 보여주고 싶진 않다, 하지만 만년필은 쓰고 싶다 할 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 추천드리고, 저도 자주 쓰는 만년필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아마 제가 작년에 제 생일 선물이랍시고 산 것 같아요. 생일 선물 아닌가? 그 전에 샀나? 하여튼 이것도 비닙이고요. 그 파이로트 823입니다. 얘는 충전 방식이 플런저 스타일이어가지고 진공 충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전할 때 되게 재밌어요. 이거를 끝까지 쫙 빼가지고 한 번에 착 누르면 이렇게 잉크가 쫙 빨리 올라가는 방식이거든요. 제가 이거 쇼츠로도 잉크 충전하는 거 올린 적이 있는데 진짜 재밌어요. 근데 잉크 충전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잉크를 충전할 일은 자주 없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잘 쓰고 있고, 이 파이로트는 살짝 립이 둥근 걸로 유명한데 얘는 비닙이다 보니까 훨씬 더 둥글게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제목을 다이어리에서 쓰거나 조금 동글동글하고 큰 글씨를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쓰시면 좋아요. 고양이가 와갖고 지금 엥, 너한테 그런 거 아니야? 여기. 자, 이거 엄마한테 쓸게. 이렇게 봐. 한번 써볼게요. 야야, 있어 봐봐. 저는 만약에 823을 갖는다면 브라운을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가지고 얘를 구매를 했는데, 투명한 것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한 30만원대고, 그래서 이제 요거 별 3개가 이렇게 딱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만년필 중에 하나입니다. 자주 써요. 아예 얘로만 쓰고 있는 다이어리가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로트 커스텀 74 중에 C닙인데, 얘가 진짜 둥근 립의 끝판왕이랄까? 그런 느낌이에요. 아이고 선생님 잠깐만요. 응? 왜 그러실까? 응? 왜 그러실까? 이상하게 오늘따라 좀 영상 찍으려고 하니까 방해 공작을 많이 당하네요.
커스텀. 74 C닙이고 이게 굉장히 굵은 촉이거든요. 그래서 굵은 립의 끝판왕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써보면 좋고요. 의외로 저는 빈립을 좋아하는지 자주 쓰진 않고 있습니다. 74가 처음 썼을 때 조금 되게 부드럽다 이런 느낌은 잘 안 들어요. 이게 이렇게 굵은 립이니까 어지간하면 부드럽게 나올 것 같은데도 생각보다 부드럽지 않았는데 요새 약간 길들었는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돈을 쓸 수 있었다 하면은 742로 C를 샀거나 3으로 샀거나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항상 조금 더 상위 모델이 좋은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커스텀 74 EF 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만년필인데 사실 이 만년필은 제가 골랐다고 하기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만년필이에요. 일단 제가 남편의 조카한테 선물을 해주려고 고르고 있던 참에 옆에서 보고 있던 남편이 이 색깔이 마음에 든다고 사달라고 졸라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립을 고르겠다 이래가지고 둘의 이제 선택이 합쳐진 만년필인데 제가 이때 되게 새 필로 그림 그리는 거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EF를 일제를 과감하게 고른 거죠. 원래는 UEF도 좀 마음을 두고 있었는데 제가 워낙 테페를 좋아하다 보니까 UEF는 막상 사도 안 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얘도 보면은 극세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이거를 그때는 좀 가늘게 막 그림을 그리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얘가 좀 별로 안 쓰다 보니까 잉크가 답답하게 나와가지고 파이로트에 AS를 보냈더니 파이로트는 무조건 그 일본 본사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본에 가서 수리를 받은 만년필이고요. 수리를 받았더니 확실히 전보다는 잘 나와요. 근데 아무래도 수리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2만 얼마? 24,000원인가?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립 교정해주는 건데. 근데 파이로트는 임의로 다른 데다가 교정을 맡기면 이제 본사에다 보내는 게 약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안 받아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파이로트로 바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2-3주 안에 돌아왔던 것 같고 또 이제 취향이 슬슬 바뀌어가지고 세피를 쓰고 싶어지면 쓰지 않을까 해요. 근데 이 정도까지 이렇게 잘 안 나왔었거든요. 확실히 그래도 계속 쓸 거면 교정을 받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만년필 보관함에 넣고 있는 만년필들 전체를 다 소개해드렸고 전에 최애가 뭐냐고 바로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저의 최애는 이 펠리칸 M815 광복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애들을 다 비슷한 느낌으로 좋아해요. 그러면 즐거운 만년필 생활 하시고 또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